근데 어제 주인공은 사실 파월 쪽에 저는 보고 있었고 파월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굉장히 뜬금없는 친구, 뜬금없다기보다는 시장이 좀 예상치를 넘는 움직임을 하나 보였던 것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7월 3일 수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1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야기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시장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밤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요, 전장 대비해서 162포인트 0.41%가 상승한 39,331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기사회생했다, 그냥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말씀드리기에 5일선의 추이가 꺾이면서 조정 국면을 보이고 있던 상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들을 바로 땡겨 올리면서 추세를 다시 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거래 자체는 오늘부터 오늘은 반장이고요, 내일은 휴장을 하기 때문에 거래 빈도 규모는 굉장히 작았거든요. 거래 빈도 규모가 굉장히 작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고점을 근접하는 흐름을 줬다라는 것만 놓고 봐도 굉장히 강한 수급적 기반을 동반했다. 근데 이제 수급적 기반을 동반했다는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거래가 작은데 매수가 우위였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상당히 매수를 우위에 보였던 측면이 긍정적으로 보여졌습니다. 또 아울러 어제 있었던 파월 연준 의장의 그 22에서 포럼이 있었는데요. 어제 1시간이나 걸리더라고요. 저도 한 3-40분 이내에 봤었는데 1시간 이상 하셨었는데, 일단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일단 디스인플레이션을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목표치에 되돌아가고 있다라는 표현 하나로 모든 내용은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내용으로 인해서 연준 쪽에서의 금리 정책을 펼치기는 쉽겠다, 이러한 발언들의 분위기였는데, 대신 그러한 발언은 있었지만 실질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아끼셨습니다. 말씀을 아끼셨고, 글쎄 아직 우리 잘 모르겠어 라는 분위기로 여전히 좀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자체만 놓고 봐도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었는데, 국채금리 쪽이 4.5 이상 행진을 하던 부분이 전일 기점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좀 드랍하는 현상을 보여줬었거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의 발언이 좀 미약했던 측면,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까지는 연결하지 못했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횡보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는데,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트럼프 후보에 대한 기대치가 국채금리의 긴장도를 계속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주인공은 사실 파월 쪽에 저는 보고 있었고 파월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굉장히 뜬금없는 친구, 뜬금없다기보다는 시장이 좀 예상치를 넘는 움직임을 하나 보여줬던 것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어제 10%를 상승한 상태로 마감이 됐어요. 추세적으로도 완전히 뚫려버렸고요. 테슬라의 추세가 지금 엔비디아를 지금 넘어서는 정도의 그런 흐름을 보이는 갑작스러운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 하단 구간에서 이미 턴어라운드의 신호가 있었습니다만, 어제 거의 피날레하는 듯한 상승을 보여줬고, 제가 최근에 테슬라가 10%가 올랐던 거를 봤던 기억이 잘 없습니다. 네, 제 기억상 없는데, 10%가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서 증시가 끌어올라갔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은 이제 보고서였는데, 2분기에 대한 인도량이, 핵심은 지난해보다 같은 기간보단 4.8% 정도가 줄었어요. 사실 이 내용만 봤을 때 이게 가겠어 싶었는데, 그 뒤에 후반에 나왔던 1분기 인도량보다 늘었고, 그 다음에 월가 예상치보다 늘어났다는 측면 때문에 순간적인 거래가 완전히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거래량 보면 답 나오죠. 사실 최근에 엔비디아가 계속 조정받고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조정을 계속 받고 있고,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자사주가 아니라 내부 임원들의 주식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공격적인 매입세가 상대적으로 떨어진 시기예요. 왜냐하면 매수를 해봤자 내 매수가 기존 주주들의 차익 실현에 매물이 된다라는 뜻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매 형태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지금 대기 자금들이 놀고 있다가 갑자기 테슬라에 좀 몰리지 않았냐. 거래량을 봤을 때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어제 저도 새벽 2시 정도에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고 있었는데, 보아하니 수급이 완전히 이쪽에 있던 수급의 매기가 이쪽으로 좀 매기가 돌아섰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증시의 개념에서 놓고 보면 긍정적인 시그널이에요. 왜냐하면 순환 사이드. 왜냐면 여기 있던 수급이 여기로 넘어가는 거니까. 왜냐면 상장되어 있는 모든 주식을 살 수는 없잖아요. 상장되어 있는 모든 주식을 매입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주식을 포트폴리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분산 포트폴리오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분산 포트폴리오를 하기 때문에 빠져나간 자금이 저쪽으로 좀 붙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되거든요. 이 부분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자금이 저렇게 빠르게 회전한다는 것은 또 무슨 얘기가 됩니까? 또 금방 또 다 그 자금이 또 빠져나간다는 뜻이 되겠죠. 왜냐면 자금이 안착돼서 세이브돼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자금의 이동의 빈도가 높다는 뜻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여하튼 대장은 테슬라고, 테슬라가 어저께 전기차를 타고 승천했습니다. 그게 주가 상승의 본연적인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중요했지만 역시나 빅테크다. 와, 역시 빅테크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테슬라의 행진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저도 어제 보고 아예 놀랐어요. 테슬라가 이렇게 세구나. 자, 그러면 이제 오늘장에 대한 얘기를 잠시 뒤진 매매 시간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젠 시장에 대한 관점을 좀 주목을 여러 가지를 해 보셔야겠죠. 일단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반장짜리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트레이딩 뷰가 있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의 기준 스타일상 오늘 이제 휴가를 어제부터 휴가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거래가 상대적으로 한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측면에 의해서 증시가 지탱하는 힘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간의 주가의 움직임들이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은 일단 좀 방어적인 태세가 맥혀야 된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 관건은 테슬라가 어느 정도까지 시세를 연장할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엔비디아의 개념과 좀 붙여서 보셔야 될 게,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힘이 한번 꺾였다가 다시 힘을 붙이면서 레인지를 주고 위쪽으로 강하게 돌파를 해줬잖아요.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그러한 측면까지 이어질 것이냐라는 부분이죠. 근데 좀 개념이 달라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최고가예요. 엔비디아는 최고가라 좌측에 매물이라는 게 없어요. 이 구간에 매물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뚫기도 쉽고 무너지는 것도 쉬운 편이에요. 근데 이제 테슬라는 개념이 좀 다른 게 이미 엔비디아 같은 랠리를 2021년도에 한번 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 2021년도 이후에 23년도 초반까지 깊게 조정을 준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딱 요 라인대가 보시면 이게 월봉이니까요. 월봉이니까 캔들이 굉장히 많죠? 캔들만 카운팅을 해보셔도 요렇게 볼게요. 이렇게 캔들만 카운팅을 해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17개예요.
17개월 대 매물대를 지금 넘어가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과연 이 매물대를 어느 정도까지 소화할 수 있을지 여부가 제가 볼 땐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이거를 쉽게 소화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를 만약 사실 이 부분을 소화할 정도면 개념이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가에 대한 인식 개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대로 저 부분에 대한 통상적인 저항이 그냥 걸리면 통상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시면 국내 증시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국내 증시가 코스피 2800포인트에서 등락 주고 있잖아요. 며칠째 등락 중이죠. 저희 마켓뷰, 저희 채널에도 올라가고 있고 메시지로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만, 마켓뷰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2800에 대한 저항 설명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2800에 대한 저항권이 너무 강력하거든요. 네, 워낙 강력합니다. 안착을 해도 불안하고, 안착을 하지 못해도 불안하고, 또 올라서면 매물이 생기고, 오늘도 고가가 2799.70이네요. 딱 2800에서 0.3포인트가 부족했습니다. 그만큼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저항을 어떻게 소진할래? 예,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무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과 내일은 좀 방어적 태세를 가시긴 해야 되고, 사실 오늘 시장을 안 봐도 그만인데, 오늘 내용을 좀 봐야 될 게 오늘 지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ADP 비농 지표가 좀 있고요. 신규 실업수당 지표가 좀 있어서, 지표가 그리고 좀 은근히 많습니다. ISM PMI까지, 합성 PMI부터 해서 짜르르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지표가 너무 많아서, 개장, 한 이후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관련된 지표들이 연준에서 말하는 인플레와 좀 영향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테슬라가 날았다. 테슬라가 날았다. 과연 날아간 테슬라가 날개가 꺾이지 아니하고 유지할 수 있을까? 여부 주목하면서 오늘 장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은 방송이 없고 모레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한 송대표였습니다.